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질환은요, 유아 소아에게서 잘 나타나는 강박증, 강박장애입니다. 최근 이제 또 코로나 유행세가 증가하고 또 방학이 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외부 활동이 좀 제한되기도 했죠.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재택을 하게 되면서 집안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저녁이나 주말에만 볼 때는 몰랐던 아이의 강박적인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는 보호자분들,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아이들의 활동 제한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한 이 유아 소아들의 강박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아 소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강박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결벽, 이렇게 완벽해야 되고 결벽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라도 뭔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이런 타입,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간화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타입인데요. 이런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강박적인 게 뭔가 불안함에서 오는 거죠. 내가 이걸 확인했는데 혹은 내가 뭘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좀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 번 확인해야 되는 강박. 근데 이렇게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자주 나타나는 강박은 보다 후자, 즉 불안함에서 오는 강박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불안과 관련된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안과 강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강박증, 강박장애가 이 불안장애의 한 종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불안장애와 강박장애 환자가 나타내는 양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임상 유형을 보면 상세히 보면 좀 다른 면이 있다 해서 지금은 분류상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에 속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발생이 2년이 다 돼가는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사실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코로나 유행이 막 시작될 즈음에는 이런 불안과 관련된 강박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저도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외출 많이 못하게끔 금지가 되고 학교나 학원도 잘 못 가게 되고 이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다녔었는데 마스크 써야 되고 못 가는 곳도 많이 생기고 또 뉴스에서도 이제 좀 아이들이 불안할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좀 불안한 이 심리 상태가 좀 유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강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많이 보이냐? 일단 가장 흔한 거는 우리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눈치를 보거나 할 때 손톱이나 발톱을 물어뜯거나 뜯거나 혹은 뭐 머리를 이렇게 만지거나 뜯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강박적인 행동 혹은 불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박적인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특히나 요즘 시기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내지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우리 엄마가 죽을까봐,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걱정하지? 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증상, 이 생각도 역시 불안함에서 아이들에게 강박적인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건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함을 호소하고 강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냐? 너가 걱정하는 그런 일 생길 일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에이, 그거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공감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머리에서 안 없어져. 근데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별일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일 안 생긴다고만 한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해소는 안 되고 불안함은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가 그렇게 생각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고 불안했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시고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나만 무서워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엄마도 아빠도 어렸을 때에는 너와 같은 비슷한 걱정, 비슷한 불안함을 느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공감하고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이런 불안이나 강박이 증가하게 되는 게 아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기 어려워지는 환경, 이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게끔 밖에서 좀 뛰어놀거나 혹은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시거나 해서
아이들이 좀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또 불안함이 좀 사라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불안함을 느낄 때 당장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주문을 알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기도, 이런 것들도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보고 같이 연습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당연히 불안함을 조성하는 환경이 개선되면 증상도 덜해집니다. 아마 당장 코로나가 아예 사라지고 뭐 날씨 따뜻해져서 학교 가고 아이들 뛰어놀고 이러면 훨씬 덜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님 모두 스트레스 조절을 해가면서 같이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나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사실 아이가 너무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또 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걱정될 만한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좀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면, 사실 뭐 특별한 뭐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아이가 걱정이 많고 불안한 증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적인 이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의 불안이 증가하는 거는 아이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